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산의 지혜를 전하는 정약용의 인생 말씀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타인의 비난과 욕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괴로웠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욕을 먹어도 아무리 비난받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DNA를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밀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200여 년 전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미 그 비밀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온갖 모함과 비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해진 그 사람, 그가 남긴 한마디 한마디에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정약용 선생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마음의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마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아직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욕설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밤새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지나갑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상대방의 말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이 다른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온갖 모함과 비방을 들어야 했습니다. 역적의 동생, 나라를 망친 천주교도의 일파, 온갖 험한 말들이 그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선생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릴 때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았다. 흔들리면 아직 부족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으면 조금 나아간 것이다. 보십시오. 선생은 비난을 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 도구로 활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을 발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감정이 아닌 정보로 받아들이는 기술.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의 말을 대하는 방식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감정을 먼저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면 즉각 감정이 반응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분합니다.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이성을 잃고 말거나 행동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물어야 한다. 이 말 속에 진실이 있는가? 내가 고쳐야 할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선생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일화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선생을 비방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며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들이 스승님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선생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말 중에 사실인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선생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말 중 10가지가 모두 거짓이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10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고쳐야 할 점을 일깨워준 것이니 오히려 고마운 일이다. 비난을 감정으로 듣지 말고 정보로 들어라.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우리는 비난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나한테만 그래?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비난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비난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방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말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먼저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술을 압니다. 그들은 비난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내가 고쳐야 할 점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만 세워도 우리 마음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힘. 자,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남의 말이 크게 들리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에 대해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다면 남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실히 안다면 누군가 너는 게으르다라고 말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면 그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려던 진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반성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기록하셨습니다. 선생의 일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정말 옳은가?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깊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고 싶다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흘려보내는 지혜. 이제 네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아름다운 비유를 남기셨습니다. 마음을 강물처럼 만들어라. 깨끗한 물이 흘러오면 반기고 더러운 물이 흘러오면 그저 흘려보내면 된다. 더러운 물을 막으려 하면 고이게 되고 고이면 썩는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욕하거나 비난하면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싸우거나 해명하거나 복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힙니다. 정약용 선생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막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선생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거짓이 사실로 굳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밝혀진다. 내가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면 오히려 그 거짓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거짓을 피해 흐르면 된다. 바위를 깨려 하지 마라.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비난을 받으면 즉각 반응하려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명하거나 상대방에게 맞대응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자신이 더 지치고 그 일은 더 커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갑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온갖 비방을 받았는데도 선생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 변명하거나 해명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대신 선생은 그 시간 동안 묵묵히 학문에 정진하셨고 그 결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결국 거짓과 비방은 저절로 사라졌고 선생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모든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이지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 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비난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법,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것의 중요성, 말을 흘려보내는 지혜, 그리고 마음을 단련하는 자세.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튼튼한 것은 기둥이 굵기 때문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기둥이 굵고 깊게 박혀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음의 기둥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원칙을 세우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평생 변하지 않는 원칙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백성을 위한다, 진리를 추구한다, 정직하게 산다. 이런 원칙들이 선생의 마음의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런 원칙이 명확하면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매일 저녁 하루를 반성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내 원칙대로 살았는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기둥을 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실천을 반복하십시오. 마음의 기둥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실천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굵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선생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10분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나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거나 자신이 세운 원칙을 하나씩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둥이 서 있을 것입니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중 가장 큰 오해가 바로 강함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란 남의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힘이 세거나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은 권력도 지위도 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적의 동생이라는 낙인이 찍혀 유배지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선생을 비난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비난도 선생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선생의 강함은 외부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의 강함은 내면에서 나왔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남을 이기려 하고 남보다 잘 되려 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교만, 내 안의 나약함, 이것들을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욕을 먹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한 마음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공격도 선생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욕해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선택하셨고 여기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삶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 속에 내가 배울 점이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작은 실천을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욕을 먹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흔들 수 없게 하려면 먼저 내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라. 마음의 기둥이 굵으면 어떤 바람도 너를 쓰러뜨릴 수 없다. 함께 성장하는 여정.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현대에 되살려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여러분께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가르치시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지고 있지만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줍니다. 비난받을 때, 욕먹을 때, 억울할 때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흔드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기둥을 단단히 세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풍파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100만 구독자를 향한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